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관련해서 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 그쵸? 이 법안 통과가 되면은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심화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플이 도대체 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지 심화적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테이블 코인 날개를 다나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찬성이 68이고요. 반대가 30으로 통과가 됐고요.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는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뭐다? 가상화폐를 말을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 달러화나 뭐 유로화 등의 교환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요.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팩트적인 부분이 뭐냐?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어떻게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이 코인에 대해서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 코인 어땠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투기 자산이다, 뭐 도박이다, 그쵸? 이런 말들을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 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야.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게 단순 법원의 통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라면 꼭 라이센스를 따야 하고 이 100% 준비금과 예치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가 넘는 회사를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해외 기업들도 미국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아무나 코인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거다. 도대체 이 리플, 그쵸? 이 리플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리플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이 XRP 리플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XRP는 규제에 대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제도권에 진입 중이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누가 유리하다? 이 XRP 리플이 더더욱 유리한 판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팩트, 그쵸? 팩트 체크.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리플의 시선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리플에게 가장 많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수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미국 규제 명확화가 된다는 건 리플의 제도권 편입이겠죠. 그렇죠? 이 제도권 편입이 어떻게 된다?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데 XRP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증권인가 아닌가를 두고 거의 한 4년에서 그쵸? 한 5년째 법적 분쟁 중에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내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결제업체들은 XRP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뭐 증권, 그쵸? 증권, 그리고 뭐 비증권, 그리고 뭐 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RP가 상품 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명시가 된다라면 법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XRP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금융 거래, 뭐 투자 자산으로 공식적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XRP 기반 송금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 미국 내 사업 확장 장벽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SEC와 그리고 XRP 관련 소송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고 가장 큰 리스크였잖아요. 그 SEC와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심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의 핵심 사업이 뭐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인프라까지 제도권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뭐 IPO 상장이 있고 뭐 CBDC, 그쵸? CBDC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그쵸? 스테이블 관련, 그리고 뭐 ETF가 있겠고요. 등 모든 게 한 방에, 이 모든 게 한 방에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밸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요. 당장의 이 주가의 변동성과 뭐 지루한 행보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뭐를 숲을 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